폴만큼 철없는 사람과 결혼한 게 후회돼. 너 같은 어린 여자는 확실히 더 나아. 너 같은 나이 많은 여자랑 만나는 게 부끄러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내 전남편 폴이 했던 상처받은 말이었다. 10년 전 우리가 아직 함께 있었을 때 내 이름은 48세, 33세의 제니퍼입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에서 만난 5살 후배 폴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 의료 인턴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간격과 우리의 서로 다른 직업적 역할 폴에 내 조언을 구하려는 열심과 그의 결백함은 나를 그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는 점차 우리의 나이 차이에 대해 걱정했던 낭만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폴의 나올린에 의해 안심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서 우리는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후 폴은 젊은 여성과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기 위해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시하기로 선택한 병원에서 젊은 간호사들과 공개적으로 추파를 쳤습니다. 어느 날 저는 10년 전에 환자였던 여성과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배는 이미 아이를 안고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의 배신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혼하기로 동의했고 자연스럽게 알라를 구했다. 이 결정은 우리 결혼을 견뎌낸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폴을 화나게 했다. 아들의 잘못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 폴이 지불을 완강히 거부하여 상처를 더함. 나는 마지못해 법적 도움을 구했지만 결혼 중 상처를 주는 말을 견디고 그의 불륜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지도에 묵묵히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헤어지고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유 아파트 임대 종료. 폴이 새 병원으로 떠나자 비난적인 말은 뒤에 더 많은 모욕이 뒤따랐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끊임없는 가십은 결국 내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일과 신체 활동 모두에 대한 사랑전은 새로운 전문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거주지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산부인과 진료소에서 인터뷰 후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소에는 의사와 직원 모두 최소한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팀에 합류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분위기가 따뜻하고 환자들에게 탁월한 진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클리닉의 상대적으로 조용한 날 중 다른 병원에서 소개받은 임산부가 폴의 어페어 파트너와 같은 이름을 듣고 예약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이름이 의사인 폴이라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실제로 내 전남편의 현재 배우자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관계를 밝히기를 주저했습니다. 나 자신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어느 날 폴과 그의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 폴의 눈은 우리의 길이 다시 교차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분명히 보고 놀랐다. 나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만남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폴의 비난하는 말투로 그의 아내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까? 그의 말이 찔렸으며 나는 그들이 근접하다는 것을 알기 오래전에 클리닉에서 일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폴은 내 설명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말은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스토킹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드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판단적인 시선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두려워했습니다. 폴의 아내는 내가 그녀와 아기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괴로워하는 척했습니다. 나는 환자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긴장을 풀기 위해 검사실에서 나가라고 주치의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나는 흔들리고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 나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내 이혼에 대한 세부 사항이 이제 내가 비밀로 유지하기를 바랐던 일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비참함을 느끼면서 나는 내 주변의 비판적인 시선을 날카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내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폴의 아내는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환자로서 그리고 민감한 임신을 한 사람으로서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화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과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고 여전히 6개월이 넘게 남은 그녀의 출산이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까지 이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사표를 병원에 제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의 표정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색할 수도 없이 지쳐 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 일 때문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별말 없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목적을 정하기 위해 애썼지만 죄책감을 느끼며 기여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결국 근처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일했는데 기분이 바뀌는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좋아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직장에서 책임의 무게를 다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유익했습니다. 부모님께 부담을 안 주고 싶어서 스스로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3년쯤 더 빨리 집에 돌아왔더라면 슈퍼마켓 정규직 제의를 받았다. 그들은 나의 노력을 인정했고 나는 수년 동안 중매 제안을 통해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45세인 나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관리자가 잠재적인 파트너도 그렇다고 주장했을 때 놀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혼했지만 처음 거절했지만 그 제안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서로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약속을 잡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정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중개자 없이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중매 상대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가 넘어지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소설 속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에드워드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평정을 되찾았다.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다. 나는 제니퍼야. 아마도 처음의 사고로 인해 우리는 금세 친해졌지. 나는 에드워드가 출장 중에 우리 슈퍼마켓을 방문했고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부서장을 설득했다.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대학의 에드워드 선배가 되기 위해 가능하다면 진지한 관계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에드워드는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기치 않게 6개월간의 데이트 후에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에드워드의 성격을 좋아하셨고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해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 에드워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는데 대단하네요. 임신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 그 사람을 아주 잘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제 자신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에드워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 배를 쳐다보더군요. 히읗 제가 임신한 사람이에요. 뉴스를 처리하면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는 것을 확인하고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부모란 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나를 꼭 안아주면서 와우라고 외쳤어요. 믿기지 않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괜찮겠느냐고 속삭였다. 내 나이도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산모의 나이가 많아질 위험을 이해했다. 엄마와 아이 모두가 우리의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20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몇 살이 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양육에 대한 불확실성도 나를 걱정시켰습니다. 나는 힘든 삶을 끝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루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연하지. 에드워드의 즉각적 반응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 나는 그것이 에드워드의 진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얼마 후 그는 에드워드 같은 남자에게도 내 건강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논의했고 우리의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해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지도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놀라고 걱정하셨지만 진심으로 기뻐하셔서 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 병원에서 출산하기로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정말 배려심 많고 능력도 넘치셨어요. 산부인과 검진 날에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내과 의사도 안심시켜 주었고 EXT라 예방 조치를 위해 왔어요. 에드워드도 거기 있을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할 수 없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혼자 있었는데 놀랍게도 전 남편 폴이 이런 곳에서 또 솔직하게 마주쳤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진짜 48세 임산부인데 그 나이에 출산은 불가능하다. 산부인과 의사가 터져 웃었고 간호사 둘 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폴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임신 중인 할머니를 반박했습니다. 역겹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임산부가 직면한 불안 없이 환자를 대하는 방법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의사라고 부르는데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병원은 대부분 연예인을 수용하는 병원이고 마이티포는 창피해지기 전에 떠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아시나요, 의사님? 출산하라는 말은 안 하고 떠나겠다고 했죠. 너 같은 의사들이 일하는 병원에서는 절대 안 돼. 폴이 문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이 여자는 테일러 그룹의 중요한 기증자 아들의 아내다. 정확히 말하면 테일러 부인이 개입했다. 이것은 사실일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다. 당신의 최근 발언은 너무 과한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부인이 말했어요. 폴이 창백해졌을 때 제 남편이 에드워드가 들어왔다고. 늦어서 미안해요. 에드워드는 제가 화난 표정을 짓는 폴의 표정을 보면서 방 안의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전반적인 분위기는 문장 중간에 멈췄다. 무슨 일이냐고 에드워드가 물었다. 폴 박사는 48세에 아이를 낳는 건 역겨운 일이라고 들었다. 나는 에드워드가 걱정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폴, 당신은 폴 맞죠? 모욕한 거죠. 내 아내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스턴. 폴이 말을 더듬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에드워드는 어떻게 환자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 여기가 무슨 병원이냐? 소중한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이 병원을 믿을 수 없다. 에드워드가 바로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이전에 떠났다. 원장인 에마어 테일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무례한 원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은 그의 좌절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추천했기 때문에 이 병원이 믿을 만한 병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이런 의사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병원 잘못이라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너무 많이 사과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의사가 아닙니다. 원장님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명확히 해고했어요. 그냥 해고했어요. 원장님이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냥 놔뒀어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욕하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테일러 씨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감독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폴이 항의했지만 감독님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세요. 이제 나가자. 다시는 우리 병원 근처에도 오지 마라. 원장은 원장의 말을 듣고 엄하게 말했다. 폴이 항의했지만 거기 있던 산부인과 의사가 그를 복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원장은 거듭 사과했고 우리는 평정을 되찾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화를 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병원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그를 내쫓았습니까? 아니면 그 같은 의사가 제멋대로 뛰게 놔두지 않겠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실제로 폴은 이 병원에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폴의 아버지는 내 동급생이었습니다. 저번에 동창회가 있었는데 아들을 고용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고 정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병원의 의사들은 다 폴 같았어요. 담당 산부인과 의사는 아주 좋은 의사였어요. 폴은 거기 없었어요. 여기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고 에드워드는 에드워드의 아버지가 전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의 사장이고 수익금의 일부를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던 의료 및 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며칠 후 나의 출산을 위해 이 병원을 추천했습니다.
폴은 나에게 연락하여 원장에게 다시 고용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오만한 태도로 종종 환자들을 화나게 했으며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녔다고 변론했을 것이라고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나는 그가 다시 해고된다면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지만 나는 그의 아버지의 관대함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폴이 전화했을 때 에드워드는 내 옆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서 전화기를 빼앗고 폴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연락한 적도 있고 다시 내 근처에 온 적도 있고 나중에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났나 봐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폴이 그곳에서 일하는 걸 봤어요. 더 이상 그를 고용할 병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는 울고 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